남편이 죽고 사흘 만에 평생 모은 전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CCTV를 확인했더니 낯선 여자가 웃고 있더군요. 찾아갔더니 그 여자가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부른 이름은 당신이 아니라 내 이름이었어요. 근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50년 전 불타는 공장에서 임신한 나를 밀어서 살린 사람. 그 여자였어요. 대신 그 여자 뱃속 아이는 그날 죽었고요. 남편은 그 빚을 평생 갚으려 했던 거예요. 나한테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50년을 속고 살았습니다. 근데 더 억울한 건 그 여자를 미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산이 사라졌다는 그날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질 줄 몰랐다. 남편 병도가 세상을 떠난 지 겨우 사흘. 장례식장에서 눈물도 채 마르기 전에 아들 지훈이가 은행에서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은행 창구 앞에 섰을 때 직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잔액이요? 여기 보이시죠? 영원입니다. 전액 인출되었습니다. 영원. 남편이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 단 한 푼도 남지 않았다. 50년을 함께 살았다. 새벽에 일어나 그 사람 밥 차리고 빨래하고 아픈 데 있으면 밤새 간호했다. 그런 내가 받은 건 텅 빈 통장 하나. 지훈이가 소리쳤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누가 이렇게 빼갈 수 있는 거예요? CCTV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화면이 켜졌다. 낯선 여자가 있었다. 아니, 낯설지 않았다. 어디선가 본 듯한 그 얼굴. 마스크를 살짝 내리며 카메라를 향해 희미하게 웃는 그녀의 눈빛이 화면에 박혔다. 그 순간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가 누구지? 왜 내 남편 돈을 가져가는 거지?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내가 매일 아침 남편 밥상 차리느라 부엌에 서 있던 그 시간, 저 여자는 단 한 번도 늦지 않고 은행을 찾아갔다는 것을. 내가 남편 곁을 지킨다고 믿었던 모든 순간, 저 여자는 이미 다른 곳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어이 나타났구만. 내 입에서 그 말이 새어나왔다. 남편이 죽고 나서야 50년을 함께한 아내인 내가 전혀 몰랐던 진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다. 누구야, 저 여자는? 왜 내 남편의 돈을 가져간 거야? 그리고 왜 남편은 저 여자에게 모든 걸 맡긴 거야? 분노보다 먼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다. 5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느낌. 내가 알던 남편은 누구였던 걸까? 내가 살아온 결혼 생활은 대체 뭐였던 걸까? 아들 지훈이가 내 어깨를 잡았다. 어머니, 저 여자 찾아야 해요. 아버지 돈 다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래, 찾아야지. 저 여자가 누군지, 왜 내 남편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남편이 평생의 재산을 저 여자에게 맡겼는지.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베개 옆에 놓인 남편의 빈자리가 처음으로 무섭게 느껴졌다. 50년을 함께 누운 자리인데 그 사람이 없는 지금. 나는 그가 누구였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았다. CCTV 속 그 여자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도발적이고 당당하고 마치 자신이 정당한 주인인 것처럼. 정미자. 그 이름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이틀 후였다. 남편이 마지막 몇 달을 보낸 곳. 혹시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다. 혹시 제 남편 병실에 찾아온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 없었나요? 간호사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뭔가 알고 있는 눈빛. 하지만 쉽게 입을 열지 않았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내예요. 알 권리가 있잖아요.
한참을 망설이던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분, 환자분 손을 꼭 잡고 울고 가셨어요. 정말 아내분보다 더 아내 같았달까? 그 순간 내 손이 덜덜 떨렸다. 누가 감히 내 남편 손을, 내가 50년을 잡았던 그 손을,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간호사가 알려준 주소를 손에 쥐고 나는 그 여자의 집 앞에 섰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렸다. 그녀가 있었다. CCTV 속 그 여자. 마스크 없이 드러난 얼굴은 예상했던 것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다. 나와 비슷한 나이.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아, 오셨네요. 정식 아내분. 그 말투, 비꼬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하지만 나는 그런 걸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말 줄이지 말아요. 내 남편 돈 왜 빼갔어? 그녀가 피식 웃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다. 내 남편? 그녀가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다. 그 말. 당신만 할 수 있는 말은 아닐 텐데요. 머리가 하얘졌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뭔 소리야? 병도는 내 남편이야. 50년을 함께 산 내 남편이라고. 그녀가 문틈에 기대서며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질투도 없었다. 오히려 깊은 피로 같은 게 서려 있었다. 50년. 그래요. 당신은 50년을 함께 살았죠. 난 50년을 혼자 기다렸고, 기다렸다고? 뭘 기다렸다는 거지? 당신이 누군데? 내 남편을 기다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정미자예요. 당신 남편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한 이름.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해야 했다. 정미자가 차를 내왔다. 손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요. 난 그 사람 여자였어요. 그 말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여자, 내 남편의 여자. 하지만 그녀가 말을 이었다. 마지막 순간에 부른 이름은 당신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었죠. 거짓말.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거짓말하지 마.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미자가 고개를 저었다. 부인이랑 둘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누구 이름 찾았을 것 같아요. 갑자기 머릿속에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병원 침대에 누운 남편. 의식이 흐릿해지던 마지막 순간들. 그때 남편이 중얼거렸던 말이 있었다. 나는 잘 들리지 않아서 귀를 가까이 대었었다. 미자야, 그 이름, 그 입에서 정말로 나는 의자를 붙잡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50년을 함께 살면서 나는 남편의 마지막 순간에도 곁에 있었다. 그런데 그가 부른 건 내 이름이 아니었다. 정미자가 조용히 말했다. 부인. 사랑은 시간으로 못 이겨요. 사람 마음에는 자리를 오래 차지했다고 임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눈물이 흘렀다. 분노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나도 알 수 없었다. 50년.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남편의 마음속 첫 번째가 아니었던 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정미자가 창밖을 바라봤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게 더 있어서요. 이건 단순한 불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다. 남편의 글씨체. 틀림없었다. 읽어보세요. 당신이 몰랐던 50년 전 이야기가 거기 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정미자. 그 이름만큼은 내가 죽을 때까지 몰랐으면 했던 죄였다.
편지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때 나와 남편은 갓 결혼한 새신혼이었다. 나는 임신 중이었고 남편은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공장에 정미자도 있었다. 어느 날 밤 공장에 불이 났다. 편지 속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불길이 치솟는 공장, 도망치는 사람들, 그리고 임신한 내가 불길에 갇혀 있었다. 정미자가 말했다. 당신 기억나요? 그날 누가 당신을 밀어서 밖으로 내보냈는지. 기억났다. 희미하게 누군가 나를 밀었다. 당신은 뱃속에라도 지켜.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게 당신이었어? 정미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때 임신 중이었어요. 당신과 같은 달에 아이를 낳을 예정이었죠. 하지만 그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이는 살아남지 못했어요. 당신과 당신 뱃속 아이를 살리려다가 머리가 멍해졌다. 내가 살았던 자리는 누군가의 아이가 대신 잃어준 자리였던 거야?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내가 지킨 건 널 하나가 아니었다. 너와 그의 어머니 둘 다였다. 남편은 알고 있었다. 50년 동안 정미자가 나를 위해 잃은 것을, 그래서 평생 그녀에게 빚을 졌다고 느꼈던 거다. 그 돈이 당신 거라는 거야? 정미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돈, 유산, 부인. 이건 유산이 아니라 내 인생을 태워 만든 죗값이에요. 그 사람이 날 위해 흘린 50년치 피값. 나도 지지 않고 말했다. 피값이면 나도 내 피 흘렸어요. 50년 동안 그 사람 곁에서. 정미자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은 아내였고 나는 대신 잃은 여자였죠. 대가가 같을 리가 있어요?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나는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남편과 함께 늙어갔다. 정미자는 아이를 잃고 평생 혼자 살았다. 그 사람은 당신한테 빚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빚이요? 정미자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 사람은 평생 그 빚을 갚으려고 했죠. 하지만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었어요. 내 아이의 목숨을 뭘로 갚아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강해 보이던 그 여자가 실은 50년 동안 혼자 울어왔던 거다. 나는 당신을 미워한 적 없어요. 정미자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뭘 잘못한 거예요? 그냥 운명이었던 거죠. 당신이 살고 내 아이가 죽은 거. 나는 그냥 그 운명을 50년 동안 감당해 온 거예요. 정미자의 집 앞에서 마주쳤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저 여자한테 당하시면 안 돼요. 지훈이가 정미자를 노려봤다. 아줌마, 아버지 돈이 당신 거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정미자가 담담하게 말했다. 말이 되지. 내가 살아있는 게 이미 내 희생 덕분인데. 지훈이가 멈칫했다. 뭐라고요?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야 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지훈아, 너 대신 누군가의 아이가 갔어. 지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정미자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50년 전 공장에 불이 났을 때 내 엄마는 너를 뱃속에 품고 있었어. 나도 아이가 있었지. 하지만 난 내 엄마를 밀어서 살렸고 내 아이는 그 불 속에서 못 나왔어. 지훈이가 뒷걸음질 쳤다.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내가 밟고 사는 50년은 내 아이 무덤 위에 쌓인 시간이야. 그 말에 지훈이가 주저앉았다. 나는 아들을 안았다. 아들도 나도 울었다. 평생 몰랐던 진실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 우리 가족의 행복 뒤에는
한 여자의 평생 눈물이 숨겨져 있었다. 며칠을 고민했다. 법적으로 싸우면 이길 수도 있었다. 유산은 법적으로 배우자와 자녀의 것이니까. 하지만 지훈이에게 말했다. 법대로 하면 이길 수도 있어. 근데 그러면 내 아버지가 평생 죄책감에 매달렸던 이유가 우리가 한순간에 짓밟히는 거야. 정미자를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싸우러 간 게 아니었다. 카페에 마주 앉았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난 괜찮은 척했지. 근데 가끔은 그날 내가 왜 들어갔을까 잠 못 드는 날이 있었어요. 나도 솔직해졌다. 나도 용서 못해. 당신도 병도도. 근데 외로운 건 다 똑같네. 오랜 침묵 끝에 정미자가 물었다. 우리가 같이 늙자고요. 그 남자 하나 때문에 뒤틀린 인생길이. 그 질문에 나는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했다. 아니, 이제부터는 그 남자 없이 살아보자고. 우리 둘끼리. 정미자가 나를 바라봤다. 50년간 서로를 몰랐던 두 여자가 처음으로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했다. 정미자가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50년을 남편과 살던 집에 남편의 또 다른 여자가 함께 사는 거니까. 부엌에서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났다. 이 간장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내 혀가 아니라 내 인생이 비싼 거야. 내가 받아쳤다. 그래. 그 비싼 인생, 같이 늙은 내가 더 비싸. 그러다 둘 다 웃음이 터졌다. 이상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함께 있으니 이상하게 편했다. 남편이 남긴 영상을 발견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다. 남편이 죽기 전에 녹화해둔 것이었다. 화면 속 남편이 말했다. 내가 울든 화내든 미워하든 부탁이다. 둘이서 내 죄값 좀 받아줘. 같이 늙어줘. 정미자가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아이고, 죽어서도 욕을 처먹을 인간. 나는 웃으면서 울었다. 그래, 이 남자. 살아서도 골치 아프더니 죽어서도 우리 둘을 이렇게 엮어놓고 갔다. 마당에 나란히 앉았다.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정미자가 말했다. 우리 참 이상한 여자들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이제는 남자 하나 붙잡고 싸우는 여자 말고 누굴 사랑해도 되는 여자들이잖아. 정미자가 내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따뜻하게. 그래. 오늘부터는 우리 맘대로 살자. 5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서로의 존재를 알기까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기까지,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기까지. 남편이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 우리 둘을 연결해 준 것. 그게 진짜 유산이었다. 여러분, 영순이와 정미자. 이 두 여자의 50년이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미워할 수 없었던 적 있으시죠? 용서할 수 없는데 결국 손 내밀었던 적 있으시죠?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당신의 인생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나요?